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으로 광복과 미소 군정, 통일정부 수립운동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연합국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하여 공동 관리하고 일본의 미군정 실시,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서 전쟁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군사재판 개최 등의 전후 처리가 이루어졌고 1945년 전쟁 방지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이 창설, 총회와 5개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부여한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조직, 유엔군 창설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유럽 공산화를 계기로 미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냉전체제가 형성되었는데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반공정책을 취하는 국가에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외교정책의 원칙인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고 전후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원조를 제공한 마셜 계획을 추진했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창설했습니다.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공산당 정보국 코민포럼과 공산권 경제상호 원조회의인 코메콘을 조직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를 창설했고요. 전쟁 이후 아시아에서도 여러 변화가 나타났는데 우선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발생해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호찌민의 주도로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가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 미국의 지원 아래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는 과정을 거쳐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발생했던 베트남 전쟁, 38도선을 경계로 이념, 체제가 서로 다른 두 정권이 수립, 북한의 전면적 남침으로 시작되어 휴전 후 분단이 고착화된 6.25 전쟁 등의 냉전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중재로 1951년 대일전에 참가한 54개국의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미군의 통치를 끝내고 주권을 회복, 미국의 지원과 6.25 전쟁의 특수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고요. 한국은 지속적인 독립운동 전개, 연합국의 승리, 일본의 항복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이루었고 조선 총독부의 행정권 이양 교섭을 계기로 여운형이 안재홍과 함께 좌우익 세력을 규합, 조선건국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고 좌익 세력의 주도로 우익 세력이 이탈, 건국준비위원회가 해체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 각지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미군과 소련군이 38도선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미소군정이 실시되며 남북분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미 군정은 조선 총독부의 행정체제를 활용하며 친일 관료와 경찰을 등용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조선인민공화국 등을 부정했으며 소군정은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하였는데 이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탄압하고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후원하는 활동들을 해나갔습니다. 송진우, 김성수 등을 중심으로 지주와 기업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지와 조선인민공화국 타도를 선언하며 창당된 한국민주당, 조선인민공화국과 한국민주당이 서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초당파적 인물임을 자처한 이승만이 결성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김구의 주도로 만들어진 한국독립당, 안재홍의 조선국민당,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박헌영의 남조선노동당 등 여러 정치단체도 성립되었고요. 1945년 12월 미, 영, 소 3국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 여기서 한국의 임시민주정부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최대 5년간 신탁통치 실시 등이 결정되었는데 이에 이승만, 김구, 한국민주당 등의 우익 세력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하며 민중의 호응을 얻었고 좌익은 초기에 신탁통치를 반대하였다가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변화하며 우익 세력과 좌익 세력의 대립이 격화되게 됩니다. 뒤이어 1946년 3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소련은 신탁통치 반대단체는 참여를 제한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모든 정치단체를 참여시키자고 주장하는 등 임시정부 구성 논의에 참여할 정당, 사회단체의 선정 문제로 회의가 결렬되었고요. 자, 이제 통일정부 수립운동에 대해 살펴볼까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 무기한 휴회되고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승만의 정업 발언 등이 나오던 배경 속에서 여운형, 김규식 등의 중도파가 미 군정의 지원 아래 좌우 합작위원회를 조직, 1946년 10월 7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강령인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는데 토지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 등에서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조선공산당이 모두 반대, 좌우익이 대립하였고 이에 미 군정이 지원을 철회하게 되고 미 군정과 미 국무부가 한국인 관리들을 군정에 참여시켜 이들에게 행정권을 이양하고 연립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중도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조직하였으며 1947년 7월 19일 서울에서 여운형이 극우 세력에 의해 암살, 좌우 합작운동은 중단되게 됩니다. 뒤이어 1947년 5월부터 1947년 10월까지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또다시 협상이 결렬, 미소 양국이 대립하고 미소가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 수립을 추구하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미국의 제안으로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며 총선거 감독을 위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되었으나 소련의 위원단은 입국을 거부, 이에 유엔이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며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게 되었고요. 하지만 김구와 중도 세력이 유엔 결정에 반대하며 남북한 정치 지도자 회담을 제의, 1948년 4월 김구와 김규식 등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남북한 주요 정당, 사회단체들의 연석회의,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 군대 즉시 철수, 남한 단독선거 반대, 전국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미국과 소련이 합의안을 거부하고 남북한 지역 모두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김구의 암살 등으로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제주 4.3 사건은 3.1절 기념 시가행진을 구경하던 어린아이가 기마경찰이 탄 말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일부 군중이 돌을 던지자 경찰이 습격으로 오인하여 총을 발포, 이에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게 되고 미 군정청이 군대와 경찰, 우익단체를 동원하여 탄압하자 제주도의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이 단독선거 저지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 봉기를 일으킨 것을 말하는데 이에 미 군정이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고 일부 지역에서 50 총선거가 무산되게 됩니다. 또한 진압군이 좌익 세력과 반람 가담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무차별로 학살, 제주도 전체 도민의 10%에 달하는 3만여 명의 주민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고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여수주둔 군대에 제주도 4.3 사건 진압 명령이 떨어지자 제주도 출동에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한 부대 내의 좌익 세력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 여수 순천을 장악한 것을 말하는데 진압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주장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조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자료에서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조직 등을 통해 1946년 6월 이승만의 정읍 발언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남쪽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였죠.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여운형과 김규식은 좌우 대립의 극복을 원하는 대중의 열망과 중도 세력을 육성하려는 미 군정의 지원을 바탕으로 좌우 합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좌우 합작위원회는 좌우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여 가을르를 발표하였다. 자, 자료에서 여운형과 김규식, 좌우 대립 극복, 중도 세력 육성, 좌우 합작위원회 등을 통해 가는 좌우 합작 7원칙임을 알 수 있는데요. 좌우 합작 7원칙의 주요 내용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하여 남북을 망라한 임시정부를 세우고 유상매수와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좌우 합작위원회에서 친일파 처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 등이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억, 미소 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한다. 이것은 맞죠? 니은 최대 5년의 신탁통치 방안을 마련한다. 이것은 잘못됐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최대 5년의 신탁통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에요. 디귿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이것도 맞죠? 리을 토지개혁은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잘못됐는데요.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예요.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정책의 영향으로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최근 들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전체주의 체제가 수립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처한 압박과 위협에 거듭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무력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소수의 권력자들이나 외세의 압력에 저항하는 자유민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정책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자료에서 전체주의 체제의 수립, 자유민을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 등을 통해 트루먼 독트린임을 알 수 있는데요.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미국의 유럽 정책이 변화하였는데 이에 미국은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어 소련과의 타협이 어려워지자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고 그 결과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억, 좌우 합작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것은 잘못됐죠.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조직된 좌우 합작위원회는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를 촉구하였습니다. 니은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 조직되었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미 군정은 1946년 12월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조직하여 중도 노선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디귿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이것은 맞죠? 리을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하였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남과 북에서 외국 군대는 즉시 철수해야 한다. 외국군 철수 후 남북은 내정과 무질서를 반대한다. 남북 정당 사회단체 협의회를 수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총선거를 통해 입법기관을 선출한 다음 헌법을 제정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한다. 자, 자료에서 남과 북의 외국군대 즉시 철수, 남북 정당 사회단체 협의회 소집, 통일정부 수립 등을 통해 남북협상의 공동성명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1번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중단되었다. 이것은 잘못됐죠. 남북협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나 김구가 암살당하며 중단되게 됩니다.
2번에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불참하였다. 3번에 유엔의 단독 선거 결정이 계기가 되었다. 4번에 미국과 소련이 결의문을 인정하지 않았다. 5번에 김구와 김규식이 추진하여 평양에서 개최되었다는 남북 협상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27번째 시간 광복과 미소 군정, 통일정부 수립운동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